네, 9월 26일 오늘은 해병대 1292기의 저녁일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수중 수색 도중 사망한 고 최상병이 살아 있었다면 바로 오늘 저녁을 했을 건데요. 최상병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의 8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인데요.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이시긴 하지만 네. 혹시 고 최상병 유족과도 연락을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없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이 혹시 이 고 최상병과 관련해서 심경이나 이런 걸 밝힌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동일한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된 입장이나 이런 건 아닌데 결국 이 사건도 이 최상병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에서 파생된 사건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원인을 규명해서 유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이 사건을 시작하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가 8차 공판이었다면서요? 네. 이 공판은 몇 차까지 갈 것 같습니까? 9차 공판에서 저희는 종결하고 그래요? 12월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인 부를 증인은 다 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 증인은 다 이종석 국방장관을 끝으로 사실상 중요 증인이 끝난 거거든요. 예. 어제 증인 신문도 사실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이 아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수대장,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조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증인을 확인하기로 하면 한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 좀 포기할 증인들은 포기하고 진행을 하자 이랬는데 재판부에서 박세진 중수대장을 부른 것은 왜 부를까 했는데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중수대장한테 당시 2번에 걸쳐서 군검찰이 조사를 받았는데 1회 조사 때는 대통령 얘기를 안 했는데 왜 2회 조사 때 갑자기 했느냐. 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을 만한 사연이 있었냐 그랬더니 박세진 중령이 하는 말이 아니다. 1차 때도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랬거든요. 근데 1차 때 조서를 보면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의 지시로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원멘트는 이거라는 거죠. 박세진 중령이 박정훈 대령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다 전달해 줬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까지 풀로 다 전달해 줬다는 거거든요. 이제 대통령 경로설 관련 발언으로 알려진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 경로설의 요지를 다 정확히 고지했는데 군검사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항명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뺐다. 군 검사가 알아서 뺐다고요? 조서 내용을? 예, 그걸 각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담지 않고 내 말을 그대로 담아주지 않느냐고까지 항의를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왜 중요하지 않은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설사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양형 요소는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양보해도. 왜냐하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검사라면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이니까 그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확인해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예 소서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의 범죄 아니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고 예.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재판부가 듣고자 했던 얘기죠. 왜 국방부의 요구를 따를 수 없었느냐라는 거. 그건 뭐냐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국방부의 입장대로 누군가를 이첩 대상에서 배제하려면 수사 기록을 다시 써야 된다. 결국 수사 기록을 조작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팀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뭐 그동안에도 강조는 됐지만 특히 수사 실무자 중 한 분의 멘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됐다.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재판부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제 그 나왔는데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사실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면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답변이 왔는데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이건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거죠. 예. 첫째, 제가 물어본 게 그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라는 말을 하셨냐. 예. 또 하나가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이런 지시도 했느냐. 이 두 가지. 그다음에 800-7070으로 전화했느냐. 이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게 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까? 네. 그건 중세시대 때 무슨 절대군주, 짐이 곧 국가다. 나의 안위는 국가의 아니다. 이런 전제가 아니라면 성립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건 먼 훗날에 우리 역사에 역사 교과서에 등재될 만큼의 충격적인 얘기일 겁니다. 한때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다라고. 아마 두고 조롱거리가 되겠죠. 근데 5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국방부 장관 질책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저게 속된 말로 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가지고 돌파가 가능할까 했는데 전혀 그런 징후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 반응이. 그러니까 서둘러 또 걷어들인 거죠. 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까지 상실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 저희의 사실 조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응했더라면 훨씬 국면을 그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다만 규정상으로는 사실 조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는 의무는 거죠. 없죠. 의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라면 예. 재판부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재판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궁금해서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바꿔보죠.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고를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데 이른바 VIP 경로설이 주요하게 그러니까 작용하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또 그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도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건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형사재판은 특히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아, 예. 왜 예.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데 거기를 해명할 사람들이 아무도 해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면 그거는 굳어진 사실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 근데 그렇게? 문제는 이제 예, 예. 그것이 과연 항명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희는 당연히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런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걸 수명한 나머지 지시도 전부 다 위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정석 국방장관 쪽에서는 그게 왜 위법이 연결되느냐라고 그 항변하고 있지만 법리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범죄를 성립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은 분명해진다. 그래서 중요 쟁점으로 봤고요. 그리고 우리 재판부도 그걸 중요 쟁점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억력이 짧아서 확인차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VIP 경로서를 구성하는 그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서 구체적이고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인한 적이 왜냐하면, 없죠. 부인한 적도 없고 인정하는 듯한 참모들의 진술이 나왔을 때 화들짝 놀래서 그건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거였죠. 아니,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면 그냥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부인하면 되는 일을 부인 못하는 것은 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명 로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거졌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종호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엊그제 이제 이거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에 40차례 걸친 연락 주고받음이 있었다. 뭐 통화나 뭐 이제 문자 오고 네. 간 게. 근데 그 시점이 이제 그 구명로비 의혹에 불거졌을 때 이종호 대표는 결혼한 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뒤였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구명로비 의혹은 새롭게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공수처나 나중에 특검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저는 그 김기현 변호사님과 네. 그 이종호 대표가 나눈 그 통화 녹취록에 보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술자리에서 그동안의 그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빙성은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또 당시 상황은 전혀 이종호 대표가 그 상대방을 뭐 현혹시키거나 속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기,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 이런 것들로 보면 또 그리고 저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기 명의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이 친밀 관계가 없다면 그게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명로비 의혹이 그러면 그 어떤 종착점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경로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구명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은 네. 이거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한쪽의 인맥만을 타고 로비를 하지는 않으니까 다양한 경로의 구명 로비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중에 한 루트여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취합된 증거로 보면 그런 의견 전달은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고 결정적이냐라는 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의 의사 전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쪽으로. 대한. 예. 그런데 그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고 싶은 그러나 그 의사 전달이 유일한 거냐?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인 거냐?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도 함께 복합된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추정인 거죠. 네, 추정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확보된 녹취록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표를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도 작전 중에 벌어진 일도 아닌데 절대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꾸며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꾸며낼 이유가 도대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요즘 갑자기 얘기가 뚝 끊어져가지고. 전혀 없고 참 답답한데요. 적어도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한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뭔가 좀 막혀 있는 겁니까? 가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종석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신문을 상당히 긴 시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확보돼 있는데 그런데도 소환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재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지 좀 저는 그래서 공수처는 저는 이제 변수로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변수로 놓고 있지 않고 그건 오히려 우리 이 재판이 미치는 영향권에 있는 거지 공수처의 수사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 기존 공수처 수사나 여기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박대령의 변호인 입장에서 그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절대로 항명이 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항명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할 거냐. 대통령의 개입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판시할 거냐가 이제 쟁점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 7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정훈 대령이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수사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습고요. 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갈팡질팡입니다. 우리 증인신문에 나와서는 박정훈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또 실드를 쳤어요. 말도 안 되는 또 그래요? 자기 주장과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수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변사 사건,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유족의 억울함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잘했다라는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를 받은 것처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수사를 매도하고 싶은데 달리 매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건데 이건 과연 일단 이런 판단의 전제가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판단했다는 것부터 문제고요. 그리고 이 비난받을 만한 요소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변호사님의 희망 겸 전망으로는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12월경 전에는 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을 잡아가고 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